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군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 특집 데일리 디펜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외교 실패, 반쪽짜리 국제 관함식.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제 관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군이 자신들이 그동안 발전해온 이 모습들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든 이 해군력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건군 또 건국 60주년 기념 2008년에 관함식을 했고요. 또 1998년도에 국제관함식으로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그때는 건군 건국 50주년 기념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그동안 해군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발전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어떤 그 외교, 친선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하는 것이 국제관함식입니다. 그래서 해군은 그 행운의 칠자가 들어가는 이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서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년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웠냐? 먼저 최대 규모의 관함식을 기획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전인 60주년 관함식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그리고 최신의 상륙함인 천왕봉급 상륙함 그리고 FFX라고 하는 이 최신 호위함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전력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규모로 한번 하자. 또 10년간 우리의 국가 위상도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초청해서 정말 세계 유수의 국제 관함식을 한번 해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5자 해양안보 포럼 개최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국제 관함식은 오늘인 11일이 아니고 12일 내일 즉 금요일 날 이 해상사회를 오후에 하고 그날 오전에 메인 이벤트가 이제 해상사회이 되겠죠. 서브 이벤트로 동북아 5자 해양안보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롯데호텔에서 하기로 계획을 했었죠.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안보 심포지엄 이거는 이제 5자뿐만 아니고 지금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 다 해서 해양안보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해양안보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해양력 그리고 해양력을 통한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국민과 함께 하는 흥행하는 관함식을 한번 해보자. 지난 98년 관함식과 2008년 관함식은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여건도 좋고 특히 이제 98년 관함식 때는 부산의 그 해군작전사령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진해에 해군작전사령부가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행사는 부산 앞으로 와서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는 부산의 용호동에 지금의 해군작전사령부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군작전사령부 앞인 부산 앞바다에서 2008년도 행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많은 내외빈이 참석을 했고 시민들도 대단히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을 해서 최근에 완성한 제주해군기지 해군에서는 민군복합항이라고 그러는데 그 민군복합항을 홍보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흥행하는 관함식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교통이 불편한 곳이 제주도인데 또 숙박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과연 숙박시설 또 제주도에는 거의 숙박비가 좀 비싼 그런 호텔급들만 주로 있죠. 그래서 참석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사실은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준비들을 기획을 하고 해군이 수년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행사에 참가한 우리 한국 해군의 군함들을 잠깐 살펴보면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오늘 해상 차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오는 선두함이 바로 우리 한국 해군의 율곡 2함입니다. 바로 이지스 구축함이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2번 함입니다. 두 번째 함인데 여기에는 그 함대공 SM2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함대지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것들 해서 100여 발의 다양한 미사일들이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팔각형의 이게 바로 이지스 레이더입니다. 이 이지스 레이더가 1000km 정도의 모든 대공 표적을 탐색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한 1000개 정도의 위협 표적을 추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함정 또는 함대로 공격해오는 적의 전투기 또는 적의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요격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뭐 대단히 성능이 좋고 이 배의 한 척 가격이 1조 500억 원입니다. 1조 500억 원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SM2 여기에 장착된 SM2는 탄도탄은 요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그 뭐 노동 미사일에 탑재를 하고 또 무수단 미사일 이런 데 탑재를 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런 그 핵 미사일들, 탄도 미사일들은 요격을 하지 못하고 순항 미사일들만 요격합니다. 그런 조금 반쪽짜리 이지스함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지스 레이더를 탄도 요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래서 우리의 당면 위협이 이 군함을 공격하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공격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다. 그러니까 1조 원짜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함만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그 일을 해서 되겠냐. 여기에다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우리 국민 전체를 지킬 수 있는 SM3, 즉 탄도탄 요격미사일 탑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수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군함입니다. 여기 두 번째 오는 이 배가 바로 5000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입니다. 이 배를 만들 때 이 프로젝트명이 KDX2였습니다. 이 이지스함은 KDX3였고요. 이 KDX2 구축함의 세 번째 군함입니다. 이 대조영함에는 해성 우리 함대함 미사일이 8발 달려 있고요. 장착이 되고 또 SM2 우리 율곡 2함과 마찬가지로 SM2 함대공 순항 그 요격 미사일이 32발 탑재가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우리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직 발사대 24개를 장착을 해서 그 안에 함대지 순항미사일, 뭐 미국의 토마호크 같은 거죠. 그 함대지 순항미사일 몇 발, 그리고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홍상어 몇 발,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그 24발 안에 뭐 임무에 따라서 섞어 넣습니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이 배는 지금 해군 1함대의 기함인 광개토 대왕함입니다. 광개토 대왕함은 KDX-1의 1번 함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함이 1998년도 제1회 국제관함식을 할 때 그때 좌승함, 즉 대통령이 탄 배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광개토 대왕함의 이 함교 윗부분에 올라가셔서 해상 사회를 하고 경례를 하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당시에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올라가게끔 개조를 해서 그때 행사를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함 같은 경우는 SM2 같은 장거리 요격 미사일은 없고요. 시스페로라고 하는 단거리 요격 미사일 16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 우리 하푼 또 해성 이런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이 8발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대구함이라는 여기 호위함입니다. 호위함. 대구함이라는 호위함인데 뭐 멀리서 봐도 좀 가분수처럼 생겨서 뭐 대단히 뭐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는 그런 군함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한 3000톤 좀 안 되는 2000 몇백 톤짜리 호위함이에요. 2000 몇백 톤짜리 호위함인데 여기에는 여기에도 역시 그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그 해궁이라고 하는 함대공 미사일,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와 또 함대지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섞어서 탑재를 해서 적의 항공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적의 순항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을 또 요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의 기지, 뭐 고함포 기지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기지들의 잠수함이나 뭐 기지의 어떤 유류 저장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공군의 도움 없이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최신의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배가 소양함입니다. 소양함은 군수지원함입니다. 여기에는 한 개 기동전단, 즉 한 6척 정도의 각종 이지스함, 각종 군함들을 유류 그리고 물, 뭐 이런 각종 보급을 해줄 수 있는 이동하는 군수지원 기지입니다. 그래서 배는 장기간 작전을 기지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물이나 식량이나 또는 뭐 기름 이런 거 다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군수지원함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정들이 이렇게 다 커지다 보니까 우리 한국 해군이 군수지원함을 큰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2만 톤짜리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배들은 이제 기뢰부설함, 천왕봉함인데 여기는 이제 천왕봉함입니다. 이게 해병대를 싣고 해병대 300명을 싣고 적진에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상륙함인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천왕봉함은 21세기와는 조금 개념이 좀 뒤떨어진 그런 개념의 군함입니다. 뭐 제가 무턱대고 해군을 훌륭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하튼 21세기 개념과는 좀 맞지 않다, 이것은 거의 뭐 20세기 중반형 개념을 가지고 설계한 그런 군함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천왕봉함 만들 때 반대 시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많이 나와서 이 천왕봉 한 300명의 해병대를 싣고 또 이 천왕봉과 똑같은 배인 일출봉함을 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좌승함으로 해서 지금 해상사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따라온 배들은 뭐 광양함, 또 그 청해진함 같은 잠수함, 구조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따라오고, 그 뒤에 이제 해경에서 지원 나온 이청호함이라고 5,002함입니다. 마라도를 지키는 서귀포 해양경찰서 소속의 이청호함은 6,300톤짜리 아주 큰 해경 경비함이에요. 마라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큰 걸 지금 서귀포에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배가 우리 한국 해군이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배의 숫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사회를 하는 걸 보니 뭐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뭐 이런 것까지 와서 같이 힘을 보태던데 군에서는 그 관함식에 왜 대학교 실습선이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여기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빨간색 이 배는 바로 아라온이라고 쉐빙선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데 가서 얼음을 깨서 팍 타고 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과학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어쨌든 한국 해군에서는 또 한국에서는 이러한 배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배 같은 경우는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뭐니 해도 우리 동맹국이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제7함대의 기함입니다. 요코스카에 주둔 중인 7함대인데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위 세력을 데리고 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순양함 한 척, 이지스 구축함 한 척, 이렇게 해서 세 척의 조를 짜서 지금 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FA-18 호넷 그리고 슈퍼 호넷 같은 이런 전투기들 2개 대대 48대를 탑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경보 통제기, 그리고 이제 전자전 공격기, 뭐 이런 지원기들, 또 대잠 헬기 이런 것도 다 해서 뭐 한 그 70~80대 정도의 각종 항공기를 탑재를 하고 작전에 나서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해상 공군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의 바리아그라고 하는 배인데요. 러시아의 슬라바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순양함이 있습니다. 그 순양함 중에서 이름은 바리아그라는 배인데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기지로 하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함입니다. 이 바리아그는 러시아가 미국의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펀치력에만 특화된 그런 엄청난 펀치력을 가진 그런 그 군함이고요. 뭐 덩치가 한 11,500톤, 아주 덩치가 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고 있는 요것들, 이 튜브들이 보면 전부 다 함대 함
미사일인데 그 함대함 미사일이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우리 한국 해군의 해성이나 미국 해군의 하푼 같은 경우에 마하 1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마하 2.5.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의 해성이나 미국의 하푼 같은 경우에 사정거리가 한 150km 정도 안팎인데 이건 무려 550km나 날아가는데 이걸 무려 16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펀치력이 아주 좋습니다. 왜? 미국의 전투기들이 와서 공격하니까 이 러시아 함대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라도 때리겠다 해서 이렇게 아주 덩치가 큰 미사일을 16발을 꽂아서 우리 550km 안으로 들어오면 때리겠다 하는 그런 전술을 이제 구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 대공 방어는 또 이 미국의 전투기들이 와서 공격하면 또 방어는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64발의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가 되는데 러시아의 최신의 그 대공 시스템인 S-300 이 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이제 함대 버전으로 해상 버전으로 개조를 해서 여기 탑재를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캘거리함인데 이건 이제 캐나다의 헬리팩스급 그 호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크기는 한 4,700톤 정도. 우리의 그 대조영함하고 덩치는 비슷합니다. 근데 생긴 거 보시다시피 좀 구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대단한 어떤 장비가 실린 건 아니고 ESSM이라고 미국제 단거리 그 함대공 미사일 뭐 몇 발 탑재된 뭐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싱가포르 호위함인데 아주 잘생겼죠. 이거는 이제 포미더블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의 호위함인데 3,200톤이에요. 생긴 건 잘생겼는데 덩치는 좀 작습니다. 싱가포르는 이것을 총 6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나름 괜찮은 그런 해군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역시 함대공 요즘 뭐 이 군함이 이 전투기를 공격하고 전투기를에서 날아온 미사일 또는 적의 대한 미사일이 날아온 것을 요격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그런 그 요격 시스템이 한 32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뭐 그래서 총 여기에 참가를 한 국가는 12개 국가 그리고 전투함은 17척이 참가를 했는데 뭐 다른 이 외에 다른 그런 나라들이나 다른 군함들은 사실 뭐 소개하기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군함들이에요. 그래서 이 4척 정도만 따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난번에 왔던 영국이나 뭐 이런 또 일본 해상자위대 그리고 중국 이런 나라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해군이 2018 국제관함식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라고 먼저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은 현실은 어떻게 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요 강대국 일본과 중국이 불참을 통보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이번에 최신의 함정을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2008년도 관함식 때는 타카나미급 호위함, 무라사미급 호위함 이래서 뭐 대단히 최신의 함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최신의 함정을 보낸다라고 제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길기 뭐 이러한 그 어떤 외교적 문제 때문에 일본은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최근에 지금 북해함대, 우리 한반도를 담당하는 데가 북해함대 아니겠습니까? 그 북해함대를 관장하는 에 소속되어 있는 최신의 중국판 이지스 함정 이런 것들을 보내겠다. 052D급이라는 최신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내겠다. 또 곤륜산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독도함과 같은 그런 큰 상륙함인데 그런 것들도 보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볼만한 관함식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난 그 2008년 관함식 이후에 우리 한국 해군도 중국의 북해함대에서 산둥반도에서 관함식을 할 때 우리 한국 해군이 갔어요. 우리 해군 참모총장도 당시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도 이번에 우리에게 답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중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마도 미국과의 지금 경제전쟁 뭐 이러한 우리 한국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참을 통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불참을 통보하는 주요 강대국이 불참을 통보했어요. 또 전통적인 세계 최강의 해군국가인 영국이 지금 올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제적인 흥행은 실패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참 아쉽습니다.
지금도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반미, 반전 시위,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시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 이 수많은 손님들이 오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저는 뭐 참 이분들하고 초창기에는 대화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뭐 저하고는 도저히 어떤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주 경기장 앞에서 올림픽 반대 시위를 극렬하게 하고 있다. 또 올림픽 선수단, 외국 선수단 이 차량들이 주 경기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을 막는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배 앞을 가로막고 그걸 해경들이 차단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제 반미, 반전 시위, 그리고 반해군기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안타깝고 황당한 이유는 또 이겁니다. 동북아 오자 안보 포럼이 무산됐습니다. 원래는 이 서브 메인 이벤트, 오늘 이 오후에 있었던 이 해상 사열 직전의 서브 이벤트로 오전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동북아의 북한을 제외한 이 오자가 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해양 안보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군에서 각각의 나라들에게 참가 요청을 보냈고 했는데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사관에 각국의 무관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해군 무관도 있겠죠. 그 무관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참가 확답을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을 하다가 최근에 모두 불참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운전자인데 승객이 아무도 타지 않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승객이 안 타면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출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오자 안보 포럼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무산돼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배려하지 않은 행사라고 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객석이 텅텅 비어 있어요. 덕도암 여기 경락고인데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빈 건 아니고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이 왜 이러냐? 첫 번째, 일단 거리상의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이죠.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주도다 보니까 가면은 숙박을 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여기는 또 제주시도 아니고 서귀포로 가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교통 또 시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숙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곳에 참가하는 분들이 직장인들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휴가를 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석률이 좀 저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좀 그 데미지가 컸던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해상사열을 비롯한 이 메인 이벤트를 12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11일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초청장은 참가자 모두가 초청장은 12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12일 날을 중심으로 뭐 일찍 갈 사람은 11일부터 휴가를 냈을 수도 있고요. 또는 12일, 13일 뭐 이런 식으로 숙소 예약을 다 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얼마 전에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11일로 바뀌었다. 통보가 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군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정을, 휴가 일정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교통이나 숙박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참석을 포기를 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이 띄엄띄엄 비어버린 이런 객석이 연출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어떤 행사 기획이 세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난 2008년과 2018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은 사실 우리 해군이 이만큼 발전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대단히 볼거리가 많았고
저도 그때 2008년도에 가서 현장에서 봤지만 정말 뿌듯한 그런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뭐 비슷한 시기 했어요.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5박 6일간 진행이 됐고, 이번에는 이제 4박 5일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들을 보면 10월 5일에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 부두에서 주요국 함정 공개 행사들을 했습니다. 뭐 러시아, 이런 여러 배들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까지도 다 함정 공개 행사를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엄청나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업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함정 공개 행사를 지금 오늘 이 4일 행사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사전 분위기가 지금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6일날 이제 대회 이틀째인 6일날 조지 워싱턴 항모 전단이 입항을 하게 됩니다. 이 조지 워싱턴 항모 전단은 지금은 미 칠함대의 기함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지만 당시에는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었어요. 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그때는 4척의 호위함을 끌고 5척 총, 이 워싱턴 항모까지 포함해서 총 5척의 전단을 구성해서 정말 호호탕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레이건함 옆에는 2척의 호위함밖에 없죠. 그래서 3척의 전단을 구성해서 그때보다 대폭 축소된 그런 모양새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날 해상사회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화력 시범까지 했습니다. 우리 육군에서 이제 가끔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화력 시범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부산 앞바다에서 화력 시범을 했는데 어떤 그 폐선되는 민간 선박 하나를 바다에 갖다 놓고 함포 사격을 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일제 사격하고, 그 박살 난 거에다가 또 이 링스 헬기가 와가지고 시스코어라고 하는 그 함대함 미사일을 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려앉혀버리는 그런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해군 강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끼도록 해줬는데, 올해는 그런 어떤 그 해군의 무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주요국 함정 공개 행사, 또 친선 행사, 또 더 중요한 게 마지막 날은 말이죠, 시가지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부산 광복동에서 시가지 퍼레이드를 했어요. 뭐 엄청났죠, 그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 시가지 퍼레이드를 마친 이 외국 그 해군 장병들이 현장 바로 그 광복동이 서울로 치면 명동쯤 되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막 쇼핑하고 시민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그 행사를 그때 했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아요. 아마도 제주도에서 그런 거 하면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만약에 그거 했다면 엄청난 외화가 당시 이 서귀포에 뿌려졌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국은 당시에는 28개 나라에서 11,000여 명의 장병들이 참석을 했고, 주요국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이렇게 해서 한 VIP들이 29명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2년마다 열리는 그 해양 심포지엄, 우리나라가 오늘 올해 개최국이라서 같이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가국은 사실은 48개 나라로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관함식이다 보니까 참가 함정이 문제인데, 당시에 2008년 당시에는 12개국 함정 24척이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12개국 19척으로 참가 함정의 규모는 대폭 줄었다. 또 질도 낮아졌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냐면은 레이건 항모가 지난 2008년 같은 경우는 당시 조지 워싱턴 항모가 하루 일찍 들어와서 함정 공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었는데, 올해는 왜 당일날 지금 왔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왔는데 지금 제주 기지에 입항도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레이건 항공모함의 최근 행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0월 1일 날 괌을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괌을 출항해서 필리핀 해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상 훈련을 하고 북진을 해서 올라오다가 10월 8일 날 지난주죠. 제주 해역 남방 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 남방 해역에 도착을 했으니까 우리 제주도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왔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 뭐 했냐? 바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라고 하는 그 경항공모함급, 뭐 자기네들은 호위함이라고 그러는데, 곧 아마 여기다가 그 F-35 같은 그런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탑재할 거예요. 이 배하고 이즈모 배하고 레이건 항공모함이 합동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제주도로 오지 않고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계획된 훈련은 아니에요. 왜? 미리 계획된 훈련 같으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해상자위대 홈페이지에 미리 해상자위대의 스케줄을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지가 전혀 없었어요. 공지가 없다가 이 이즈모의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기획된 훈련이다 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근 한 달간 미국과 많은 훈련을 했는데 항공자위대도 많은 훈련을 했죠. 우리 데일리 디펜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일본 해상자위대도 미국과 굉장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이즈모와 동형의 군함인데 카가라고 하는 항공모함급 호위함이 있습니다. 이 카가라고 하는 항공모함 호위함을 중심으로 일본이 인도태평양 임무부대라는 그 부대를 구성을 해서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디케이터, 즉 그 미국의 이지스함이 항행의 자유작전, 중국이 만든 그 인공섬을 영해를 안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안으로 해서 진입해서 항해하는 것을 중국 이지스함, 짝퉁 이지스함이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돌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디케이터 함도 이 카가하고 그 카가가 중심으로 된 이 인도태평양 임무부대하고 합동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이렇게 해서 수시로 계속 작전을 하고 있고, 일본도 거기에서 지금 수시로 계속 임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해서 한 달 새 벌써 3번이나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멀어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밀착하는 미국과 일본, 이게 지금 동북아 해양안보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국제관함식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실은 가장 가까워야 할 그런 우리 대한민국 해군과 가장 가까워야 할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지금 너무나 조금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해군은 육군, 공군과 다르게 전쟁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만나서 얼마든지 고인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집단이 바로 해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 훈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군만이라도 나서게 해서 미국과 한미동맹을 끈끈하게 이어가는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번 2018년 국제관함식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건국 제70주년을 기념해서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을 주최를 했는데 또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성대하게 열렸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의 어떤 여건 그리고 내부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리면서 이번 특집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